탈법인지 불법인지 적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이러한 기득권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게 사실 이번 사태의 핵심이었다. 문제는 이 사태가 전개된 과정 속에서 왜곡이 됐습니다. 왜 왜곡이 됐냐면 누가 그럼 조국을 공격해야 되냐 비판했었냐. 사실 386 주류들이 국가 권력,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완전히 이제 386들 당하고 있죠, 그죠? 국회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세대들이 지금 회사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임원이나 CEO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국가 권력과 기업들을 장악해 나가면서 결국 신자유주의를 정착시킨 세대들입니다. 그러면서 후보 세대들한테 매우 불평등한, 자기들은 이미 안정적인 기득권을 확보한 다음에 후보 세대들한테는 매우 불안정한 삶을 물려준 이러한 세대들입니다. 당연히 조국을 공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불평등하고 불안한 삶에 허덕이던 청년 세대들이 평등한 삶을 요구하는 조국을 비판했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더 강한 수보수 세력인 새누리당과 정치적 보수 세력과 그 다음에 개혁의 대상이었던 검찰이 조국 일가를 과도하게 수사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역전이 되어버린 거죠. 잘못된 공격들이 선선이 형성되면서 이 조국 사태의 본질이 가려지고 엉뚱한 선선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일부의 결국은 386이 세대들이 주도했던 민주화 세대의 상당수 숫자들이 결국 조국 지키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조국을 거꾸로 더 생산돼야 되는 더 기득권 세력이었던 수구 세력들과 검찰을 공격하면서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그 싸움으로 변질돼버린 이상한 싸움으로 변질된 게 조국 사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정의당 관계분 계시지만 현재 정의당의 상당수가 386 민주화 세대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상당수가 조국 지키기 필요하다라고 아마 주장을 했을 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거 안 하면 탈당할 거야 협박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가라고 했어야 되고 젊은 청년들에게 명료한 정의당의 지향성들을 제시하는 게 맞았다. 오히려 정의당의 행태는 바로 미래를 할인해서 현재 이익을 취한 미래를 희생하면서 오히려 현재의 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의 전망 속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는 게 맞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세력도 한국 사회 내에서 그러한 식으로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 올바른 싸움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력들이 없었던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386 기득권 세력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사태를 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 사회 주류 그러니까 언론과 여론의 주류 세력들이 386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진보 세력이든 상관없이 보수 상관없이 그런 식의 관점 속에서 하지 못했던 거죠. 반면에 청년들은 자기들의 입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지향과 자기들의 문제를 제기할 만한 힘이 없는 거죠. 그 속에서 매우 왜곡된 상태 속에서 지금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교육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 지금 논쟁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국 사태와 관련된 핵심적인 교육적 메시지는 사실은 이 한국의 교육 체제가 점점점 불평등해지는 사회 체제에 맞물려서 결국은 불평등한 사회를 세습의 수단으로 잘 나오고 있다. 이전까지는 상당 부분 한국 자본주의가 상승할 때는 교육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역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통계라든가 여러 자료를 보면은 바로 계층 고착하에 불평등한 이러한 사회의 교육이 오히려 세습하는 데 기여하는, 대물림한 기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논쟁의 지점은 입시제도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매우 협소한 관점으로 제약되는 그런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또 다른 전도 현상들 교육에서도 볼 수 있다. 사회적 논쟁이든 교육적 논쟁이든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현재 조국 사태의 핵심 본질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뭐 좋게 보면 20대 80 사회이고요. 그래서 20%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20%가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들, 뭐 교사들, 그리고 안정적인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확보할 수 있는 20%가 정도 되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그런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20%에 가기 위한 경쟁 속에서 첫 번째 관문이 대학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이 취업 전쟁이죠. 취업 경쟁이죠. 그런데 어느 대학이 가냐에 따라서
두 번째 경쟁에서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은 첫 번째 관문을 뚫기 위한 최소한 서울에 있는 사범대대학 아니면 지방의 거점 공립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이런 경쟁들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속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면은 불평등 이슈는 완전히 억압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이슈가 주류화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부 지금 교육단체들도 반응하는 것처럼 불공정이 뭐가 중요해? 교육청이 중요하지. 주로 학종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교육단체에서. 너무 협소하게 보지 마. 불공정이 뭐가 중요하냐? 오히려 어떤 시제도가 교육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득하려는 것은 저는 매우 오만한 짓을 생각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식의 어떤 교육적이라고 하는 측면들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지금 생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공정한 이슈가 잘못된 거야. 뭐가 교육청인지 생각해야지. 이거는 매우 한가한 소리, 절대 대중적인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일부의 교육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박하고 매우 의미 있게 다가가겠지만 일반 대중들한테는 씨알도 못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육운동의 엘리트 중심의 사고일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사태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불공정 이슈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 불평등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불공정인 이슈에 빠지지 말자 라고 했을 때 의미 있는 하나의 이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망과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불공정에 빠지는 문제 있어. 이런 지금 잘못돼 있어. 이거 자체는 굉장히 문제 있는 이런 문제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의 교육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 방식이 저는 그런 성격을 꽤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4쪽입니다. 보면은 젊은 세대들, 극심한 경쟁을 겪는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불공정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 불공정 문제, 공정성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사실입니다. 이때의 좁은 의미의 형식적 공정성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개방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경쟁의 승패는 바로 개인이 갖고 있는 실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실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이 두 가지가 이들의 공정성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켜야 된다. 이게 정의다. 라고 하는 것들 지금 협의의 공정성에 빠져있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젊은 세대의 일반적인 이런 가치관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어떤 그 젊은 세대들이 불평등한 이슈가 아니라 불공정한 이슈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시킨 이러한 앞선 세대들의 문제들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무능한 이러한 진보 운동 세력들의 또 문제이기도 하다는 판단입니다. 보통 사태에서는 조금 더 좁혀보면 교육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불평등한 수단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세습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또 하나의 쟁점이 됐던 게 바로 공정성의 시각에서 학종 문제가 쟁점이 됐죠. 조국의 자녀들이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할 때 다 학종 전형을 통해서 입학을 했고 그때 학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하기 어려운 이러한 고급 스펙을 쌓는 데서 상당한 부모 지원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로 후자, 이런 학종의 공정성의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정부도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26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육 논쟁은 학종이냐 수능이냐 이 논쟁으로 좁혀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죠?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위반이 됐습니다. 위반이 됐고, 그래서 이걸 다시 민심리 위반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서 바로 공정성의 기초에서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발표한다고 그러죠, 그죠? 이미 그 윤곽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서울 소재의 주요 대학들의 수능 정시 비중을 현재 25% 수준에서 40 내지 50%로 확대하겠다. 두 번째로는 학종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교과 예제를 대폭 축소하겠다.
세 번째로는 학종의 특혜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특별 학계들을 2025년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 단체들은 수능 정시가 얼마나 해악을 미쳐봤는지 아냐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수능 정시의 결사 반대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물론 학종의 개선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은 수능 확대에 대한 결사 반대고요. 워낙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 보니까 학종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마 수능 정시 비율의 확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일정히 현재 학종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 학종과 수능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저는 뭐 둘 다 우리 대항이 될 수 없는 건 분명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대입제도는 어떤 전형이 더 공정하냐, 형식적으로. 두 번째로는 어떤 전형이 더 정의로우냐, 즉 더 평등하냐. 세 번째로는 어떤 전형이 더 교육적이냐.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전형들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쪽에 보면 공정성에 보면 이게 며칠 전에 발표한 13개 대학 서울의 그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표 1을 보면 약간 이래 좀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일반고 학생들이 이 대학들의 학종보다 수능으로 더 많이 가요. 생각할 때는 학종으로 더 많이 나갔는데 수능으로 더 많이 간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우 의외의 건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오히려 수능보다 학종으로 더 많이 갑니다. 학종은 기본 베이스가 내신입니다. 그럼 분명히 특권학교 학생들을 분리해야 되는데 반면에 수능은 이미 특권학교, 고등학교 입학 단계에서 공부 잘하는 다 모이잖아요. 여기서 수능으로서 잘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꾸로입니다. 특히 자사고를 빼버리면 그 표를 보면 자사고는 그나마 수능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자사고를 빼버리면 이 차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특히 과고와 영재고등학교는 전체 학생부정학업의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비율이 입학 비율의 전체 학생들의 반면에 수능으로 가는 비율은 0.4%입니다. 압도적으로 학종으로 이런 주요 대학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외고랑 국제고도 수능은 8.2%지만 학종으로는 11.5%가 갑니다. 따라서 이 학종, 한국의 주요 대학들,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들의 학종은 사실상 특권학교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거를 서울대나 연고대를 좁히면 더 심합니다. 서울대, 연고대는 약 50%가 특권학교 학생입니다. 일반고 50%입니다. 그나마 나머지 하위권 대학들이 이쪽에서 소위 말하는 이 대학들은 아무래도 특권학교 학생들 지원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외고, 과고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학교가 많은 거고 더 상위권 학교에 감화할수록 이 학종을 확실하게 특권학교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입 취지와 상관없이. 이게 자료 1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아셨던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일반고 내부에서 지역 차이는 없을까? 강남과 강북의 학교의 차이는 없을까? 분명히 많은 기사들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강남의 고등학교에 A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내신 성적의 일반 평균은 2.0이라면 강북의 학교에 A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내신의 일반 평균은 한 1.3, 1.2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경험적으로 자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 사실은 일반고 내부에서도 학종에서 학교 등급제가 분명히 적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종의 공정성은 대학에서의 공정성, 대학이 선발할 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의 공정성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성격 유전, 또는 학교와 교사에 따른 편차, 그 다음에 워낙 전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뉴스에 어떻게 평을 날 수 없는 이러한 깜깜이 전형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등성의 관점을 보면 표 2와 29쪽에 표 3을 보면 그런데 이 평등성의 관점에서 평등성은 세 가지입니다. 학교 간 평등하냐, 지역 간 애들이 골고루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계층 간 골고루 들어가느냐, 이 세 가지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지역 간, 계층 간 평등성에서는 수능보다는 학종이 낮습니다. 그리고 학종보다는 교과가 훨씬 낮죠. 왜 이런 결과가 드러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 대학에서 일단은 학종에서 학교 유형별로 학생을 뽑은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 내에서는 이 학생부 내신이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고 내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역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종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전형과 기획전형이 있습니다. 학종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이러한
특별 전형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죠. 거기 보면 산수쪽에 보면은 거기 각 지역별 이쪽이다.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읍면 단위에 학종 비율이 높습니다. 15%가 되는데요. 전체 구성 중에서 다른 거는 다 8%, 3% 이렇게 되는데 유난히 높죠. 그래서 그 이유가 농어촌 전형 비율 때문에 학종에서 읍면 단위 학생들이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층 간 전형을 보면 31쪽에 표현 볼게요. 표현을 보면은 거기 보면 기획인형을 제외하고 보면은 수능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거기 보면 미수혜가 바로 상위 2%, 상위 20%입니다. 99아니요? 90분이 보면은 학종이 69%, 그 다음에 교과가 57%, 수능이 75%. 수능이 조금 더 계층, 상위층이 더 하긴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 전형 모두 다 상위 20%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형이든 간에 계층 간 균형은 달성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만 수능이 가장 부모의 소득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학종, 그 다음에 교과, 학교 내신이 가장 적게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전 별 의미가 없다. 이미 한국에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계층 간 평등성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성의 쟁점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거 하려면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수능에 대한 의견이 일치합니다. 수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목만 보면은 상대평가 중심의 고부담 시험, 미층 경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중심의 매우 시대착오적인 암기와 주입식 교육을 반복적인 문제풀이와 그 다음에 과도한 영수고 고등학생 되면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공부해야 되는데 한국 고등학생은 영어 수학만 공부합니다. 이런 문제들 다 수능에 편성된 거죠. 그 다음에 사교육 가장 큰 효과 이런 부분들이 다 일치합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교육운동 진영 내부에서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 제시되는 세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과 평가 혁신의 추동 효과,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그 성취뿐만 아니라 잠재 역량을 평가하면서 자신 교육적 평가라는 입장들이 있는 반면에 거꾸로 비교육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학종이 일반화라는 미국뿐입니다. 대학은 공부하는 기관인데 왜 다양한 요소를 봐야 되는 거야 복잡하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대학 커리큘럼을 이수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이 있는지만 보면 충분하다. 유럽의 대학들은 다 학업 능력만 본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다양한 활동이 한국 사회의 과잉 입시 경쟁과 맞물리면서 자치활동, 봉사활동,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까지 하나의 비윤리적인 원래 윤리성을 함양하려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의 자기의 어떤 입시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본말이 전달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학교나 학생들도 사실 다양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과도한 스펙 쌓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활동은 많이 하지만 정말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종의 효과가 꼭 학종의 효과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학종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수업 혁신과 평가 혁신 이런 부분들 학생의 수업 참여의 활성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 속에서 학종에 대한 논란들이 있고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30초 넘어가겠습니다. 대안을 찾아서 우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뭐 수능 전형은 말할 것도 없고 학종 전형도 여러 가지 측면, 계층간 평등성의 측면, 공정성의 측면, 교육적 측면에서 역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좋냐? 학생부 교과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등성 부여에는 특히 학교 간 평등성, 지역 간 평등성 부여에는 가장 크죠. 효과가 모든 학교 골고루 들어가니까요. 가장 크지만 또 보면은 23개 대학에 학생부 교과를 보면은 일반고 학생이 97%가 들어갑니다. 거의 일반고 학생이 들어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학생부 교과 등급으로 바꾸게 되면 아마 이 과고, 외고 이런 학과들은 그냥 놔둬도 아마 거의 다 해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방식대로 가면 즉 수능 늘리고 그 다음에 특권학교 폐지하게 되면 아마 사교육 특구가 엄청나게 부각될 겁니다. 강남, 뭐 목동 이런 데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아마 엄청난 혼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도입하기가 확대한다면 아마 강남 탈출이 나타날 겁니다. 좀 더 내신 따기 유리한 강북으로 대거 이동이 나타나면서
지역 간 균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과열 경쟁체제 속에서 학생부 교과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바로 동료성을 발휘해야 되는 동료들과 3년 내내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패자부 안전의 기회가 매우 어렵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형이든 간에 지금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대안이 될 수 없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대입 전형의 공정성, 평등성이 아니라 바로 이 불평등한 교육제도 자체를 판을 바꾸는 그러한 전망을 제시하는 데 가장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정발, 공동학위의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공영형 사립대를 키워서 같이 결합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대학 서열에 의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제어해야 된다. 물론 더 근본적인 것은 사회적 불평등, 직업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게 가장 크겠지만 교육적으로 보면은 이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 입학과 공동 학위제의 이런 통합 네트워크들을 구성을 해서 대입 자격고사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거 해봤자 연고대나 이런 주요 사립대들 안 들어올 거 아니냐? 강제할 방법 없지 않냐? 예, 없습니다. 현행 헌법으로는. 하지만 저는 이러한 국민대 통합 네트워크들이 또는 공영 사립대와 함께하는 통합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대학 서열 체제는 상당 부분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학에게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되겠죠, 그죠? 집중 투자해서 우리 보면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지만 그 여건이 좋으니까 서울의 연고대 수준의 이러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러한 통합 네트워크 그런 대학들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높은 교육의 질을 제공함으로써 한다면 충분히 연고대와 국내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구태여 비싼 돈 내고 연고대에 가고 부사일들도 있겠지만 이런 학생들은 통합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학교 교육도 이러한 소수의 사립대가 아니라 통합 네트워크에 들어갈 정도의 학생들의 학력을 키우는 이러한 교육의 본질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질문이 그거죠. 한국 대학도 부졌는데 순위도 낮은데 대학 순위도 낮은데 그 대학이라는 것은 학문과 과학과 기술을 지식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거 통합 네트워크가 하향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학 네트워크를 통해서 훨씬 더 고등교육의 질도 학문 생산과 과학 생산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함께가는 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그거죠.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능성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슈를 제기해서 바로 이러한 전망들을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치 지형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수구 보수 세력들과 386 민주화 기득권 세력들이 갈등하는 전선으로는 어떠한 일치도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전선을 깨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러한 전망들을 끊임없이 제출하면서 우리의 전망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다면 청년 세대들이 직접 이런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판도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죠? 걸리는 상황 속에서 그 중간 단계로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빨리 만들고 논술으로 전환하고 수능이라도 자격고사를 만들자라는 거고요. 학습 쪽에 보면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는 학점제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면서도 선택권을 부여하자. 기본 교육에서 지금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오히려 세세한 직업교육이라든가 특정한 기능을 기르는 교육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주체로서 자기 삶을 주체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러한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회 현실, 보편적인 교육으로서의 전통 교과들은 사회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교과, 주제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정규 교과로 편입을 시켜서 사회 현실을 좀 더 치열하게 탐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자. 그 다음에 고3은 자유학년제를 만들어서 대학 갈 사람들, 그 다음에 취업할 사람들에 맞는 이러한 좀 더 열린 코스로 운영을 하자. 이게 복잡한 편의성도 없는 학점제보다는 훨씬 더 교육의 올바른 고등학교 교육의 올바른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됐을 때 수능은 공통 과목 중심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이슈됐는지 평가하는 이런 시험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과 선택 과목들은 시험 선택 과목들은 이제 내신을 평가해서 대학 입시에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초단기적으로는 또 위험한 발상이긴 하지만 저는
만약 진보 세력이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 과도한 상위권 대학의 과도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을 고스란히 수능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로 연결하고 주장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수능 확대에 대응한 우리의 대책이 생각합니다. 학생부 교과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나마 학생부 교과를 해서 학교 간 지역 간 평등성을 강화하는, 네, 그 다음에 계층 간 기회균형 전형을 확대하는 이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해서 단기적 대응을 마련함으로써 확실히 우리 가치지향의 바로 평등성을 보장시키는 게 우리 가치지향을 명료하게 하는 게 지금 진보 세력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